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약속한 수익금 안 주는 거는 분명 잘못된 행위죠.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준희 변호사님 모시고 분양형 호텔에 관한 이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 이게 네네. 되게 말이 많아요. 좀 사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변호사님 보시기 좀 어떤가요? 유행처럼 그냥 분양 호텔을 분양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한참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분양 호황기에 맞물려서 네, 되게 분양이 많이 됐었고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재판을 해봐도 이 수분양자를 사기 피해자보다는 좀 투자 실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좀 별거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분명 분양형 호텔은 그 분양을 할 때 예, 분양 대금의 연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 뭐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 분양을 받으라 라고 광고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하죠. 네, 그런데 영업을 해보니 잘 안 돼서 약속한 금액은 다 못 주겠다 라는 식이거든요.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약속한 수익금 안 주는 거는 분명 잘못된 행위죠. 네, 그리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네. 이건 분명 저는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분양형 호텔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한테 오셨던 게 분양계약 해제 하고 싶다 해제하고 싶다. 네, 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분양계약 해제는 예. 좀 포기하고 임대료 지급 청구나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네. 그 약속한 수익금을 안 주니까 운영사를 내보내고 네. 새로운 운영사와 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또 새로운 운영사와 다툼이 생기고 운영사를 내보낼 때는 구분소자들끼리 되게 합심을 잘 하거든요. 네. 새로운 운영사가 들어왔어. 또 못해.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서로 간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 구분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네. 충돌로 인한 소유자 간의 다툼. 예. 이거는 꼭 결국에는 건물 관리단 문제로 불거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건물 관리단에서의 다툼. 예. 요즘은 이런 그 분쟁들이 분양계약 해제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양계약 해제, 뭐 네. 임대료 청구, 명도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유형의 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는 또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생숙,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주택수에는 산입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주택처럼 분양을 하고 이용을 해왔죠. 당연히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 못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예. 유예기간을 줬어요. 네. 그게 올해 10월이거든요. 무조건 분양형 호텔 같은 이런 숙박시설은 네. 숙박업 신고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반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죠. 이행강제금이란 게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용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은 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건축법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페널티를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건 용도의 사용이다. 그렇죠. 허가받지 않고 네. 용도 변경을 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사를 내보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운영사를 들여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오피스텔처럼 임대를 준 사람들이 여태까지 많았거든요. 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양형 호텔에서는. 네. 이 10월부터는 분양형 호텔 객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지만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료도 아니죠. 숙박료. 숙박료. 네. 그다음에 이 숙박업을 신고를 할 때의 조건이 네. 객실 30개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걸로 와.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소유자들은 최소한 30개 이상을 모아야 된다는 거네요. 대부분이 100명 단위거든요. 당연히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네. 호텔 운영하는 것도 그냥 임대 주는 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 편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관리단 집회는 또 다수결이잖아요. 네. 그럼 또 소수 사람들은 항상 불만 생기고 이런 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제가 분양형 호텔들을 다뤄봤지만 네. 뭐 몇 억 모으는 경우들은 또 되게 많았고요. 어. 또 통매각들도 많이 추진을 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또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분양형 호텔을 받아서 조금 사실상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분열되면 안 된다. 합심해라. 지금 모였을 때 이거를 유지를 해라. 단합이 되는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훨씬 그 수월하게 아 그렇겠네요. 해결이 되고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원하는 결과를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고 네. 실현 가능한 것을 찾아서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난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 분양계약 해제를 원한다. 네. 그럼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네. 안 될 것 같다. 그럼 바로 포기하고 네. 그 다음에 명도를 받을 건지 임대료 청구를 할 건지 네. 고려를 해보고 네네. 뭐 명도 소송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임대료 청구만 소송을 빨리 제기를 해서 네. 임대료를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네. 진행을 하고 어. 그런데 이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네. 명도 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뭐 호텔 운영을 어떻게 할지 네. 또는 뭐 임대를 어떻게 할지 이런 유리한 구조를 그 먼저 명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람 모이면 뭐 관리단도 구성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임대료를 지급할 밑당 운영사를 구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각자 그 임차인을 구해오는 방식으로 하되 아, 예. 하나의 운영사를 만들어 놓고 소유자들이 네. 이 운영사를 숙박업 신고를 등록해 놓고 뭐 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그 다 생각을 해 놓으시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맞죠. 아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분양형 호텔 특성상 이게 어떤 선택을 하든 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준희 변호사님 모시고 분양형 호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